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 박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외국 분인 않으시고요.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지금 리더십 스쿨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강사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8단계 중에 이게 준비 단계가 있고 성장의 단계, 성숙 단계를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음, 잠깐만요.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에서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저에게 파트너 사장님들께 목표를 주어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준비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은 성공의 시작이고, 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어, 드림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나눠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루었고, 올해도 제가 네 가지를 드림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때 정말 무엇이 하고 싶을까? 지금은 좀 자유가 좀 없는 삶일 수 이제 있잖아요.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으셨다고 항상 스토리에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 이런 목표로 해서 한번 나눠 보시기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꿈과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심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은 이 단자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결심만으로 안 되고 이 결단을 하셔야 열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고개더. 네, 고개더가 매일 책 읽고 그다음에 영상 보고 미팅 참석하고 자사제품 사용하고 그리고 STP 1회 이상.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한 달에 15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수정했어요. 최소한 하루에 사업 설명이던 또 PM 이야기를 하루에 한 분에게 이상은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고개더를 저희 팀에서 매일같이 이걸 올리고 어,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중에서 다섯 가지 다 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도록 노력하시면 습관이 되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 2회 미팅이라는 건 이게 오프라인 미팅도 있지만 줌 참석도 저는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줌 1회, 그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책을 필독서로 각각 이제 그룹별로 조금 다르시기도 하지만 저희 해강 그룹에서 이 추천 도서가 초기 사업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책을 꼭 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갈 건데 명단 작성 너무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명단은 우리 PM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에요. 자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자본이듯이 PM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단 작성인데요. 명단 작성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류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A, B, C 이런 분들을 구분을 하는데 A는 예를 들어서 친숙한 사람, 이미. 그래서 그냥 만나서 차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밥 먹을 수 있는 분들을 저는 A 그룹으로 좀 나누게 하거든요. B분은 이분은 저하고는 친한데 그분이 저랑 안 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내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C 그룹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친숙 단계가 필요한 분들. 어, 앞으로 이분 아직 친하진 않지만 어,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저희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적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명단을 다 적으시고, 그렇고 그룹화 시킬 때는 항상 스폰서님과 상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소 20명 이상, 30명까지 명단 분류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A, B, C로 나누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항상 스폰서님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존경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같이 건강 찾고 또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목록이 되게 많지만, 일단 열정적인 분들, 긍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 우선으로 해서 명단 작성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좀 놀랐던 건 뭐냐면, 단체나 조직의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대상이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PM 사업을 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알겠더라고요. 리더분들이 PM에 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PM으로 도구를 바꾸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리더십을 발휘하시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껴서 이 책에서 이 이제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으실 거예요. 리더로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훨씬 더 함께 하시기가 굉장히 재밌고 또 보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중 그 중에 이제 성장 단계예요. 성장 단계에서는 4번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이제 정말로 성장 단계에 오셨을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저희 팀에서는 이 이제 그 준비된 초대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어떻게 초대하면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허벌라이프 사업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PM을 만났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음, 누군가를 만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허벌라이프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PM을 다시 얘기하지? 어떻게 이 사업에 초대하지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명단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어떤 분들 대상을 놓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명단이 없어도 너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무조건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고객이 되시면 무조건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 파트너 사장님들, 고객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열정을 부리는 부분이 바로 초대예요. 근데 초대는 반드시 제가 만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초대의 목표는 사실 리더 찾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리더일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 안목이 없죠? 근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안목이 키워지긴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쇼더 플랜에서 배우셨잖아요. 어,
금배, 그 다음에 은배. 근데 은배분들이 사실 어떤 스폰서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금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죄송한데 금배라고 생각했는데 PM을 하면서 아, 나는 금배가 아니었고 은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 리더분들이 저를 정말 잘 리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장님도 금배를 찾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은배 사장님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한 많은 분들을 만나셔서 내가 금배가 돼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빠르게 금배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금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어, 함께 금배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은 목표가 그룹의 리더를 찾는 거라고 원예에서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리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리더인 줄 알고 있다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초청. 요거는 이 책에서 그대로 옮겨왔는데, 사실 이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 사실 이렇게 딱 읽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가 정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에 네트워크를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제가 포기를 했을 때 정말 어렵게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네트워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사실 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포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진짜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초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하고 또 어려움에 겪고 있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마이스토리를 하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함께 갈 수 있다. 정말 PM 속에서 어, 희망을 찾으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하구나를 또 한 번 느끼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PM을 확신을 드리면서 손을 내밀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초대하실 때, 또 만나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있어서 실효성, 효율성을 좀 따지긴 하죠.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계산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PM 사업,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돕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 정말 태도가 바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24시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물론 사업의 파트너를, 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되지 않더라도 이분이 PM을 만나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행복하면 그게 바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안 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또 챙기게 해드리고, 이 PM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면, 평생 건강에 대한 걱정, 건강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돈을 쓰지 않도록,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업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회를 전달할 것인지. 그래서 돕는다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제 스타일이 아닌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또 제가 인상이 그렇게 따뜻한 인상이 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에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고 써놓을 정도로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어, 디테일하게 따뜻한 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처음에 만났을 때 저도 최대한 그런 거 따뜻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사장님들도 이미 다 이제 뭐 제품력을 다 보셨다면 다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소 한 스푼만 조금 담으셔서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훨씬 더 따뜻한 미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때 두 번째는 제가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당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고객은 갑이고 나는 파는 사람이니까 을이다. 이런 생각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당당하게 네트워크 사업 합니다. PM 아세요? 독일 PM 아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정말 제일 매일 갖고 다니는 우리 데모백. 그거 보시고 PM 사업 하시냐, 또 PM 제품 파시냐, 이렇게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품 사용도 하지만, 사업을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장소이든 어떤 때이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PM 사업을 펼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어디 곳에서나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또 올바른 자세에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공 포인트를 알려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7가지인데, 여기서 저는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6번.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어, 불편한 관계를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아, 그래, 알았어. 지금은, PM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구나. 그래도 나중에 꼭 PM, 주변에서 많이 들을 거야. 그럴 때 꼭 PM 먹을 때 나한테 연락해. 약속? 이렇게 하면서 호의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신단 말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어, 이제 좀 실망하더라도 좀 포커페이스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티가 나는 얼굴이긴 한데,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알았다고, 괜찮다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하시라고, 뭔가 자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번호를 이제 저장했다가 정보를 계속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없어도 인연을 인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PM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번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성공 포인트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9번이에요. 유머 감각.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너무나 바쁘게 살고 너무나 기가 죽어서 제가 이 유머 감각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PM을 만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김모모 파트너 사장님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이 사업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과정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유머스럽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선천적으로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노력해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9번 같은 분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 어디 가서 다 환영받거든요. 항상 밝고 유쾌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원래 나를 좀 찾아가다 보니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사업이 잘 될 때나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를 좀 가지시고 재밌게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이 조금 어둡죠. 제가 갖다 붙여서 좀 그런데요.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화할 때, 내가 전화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이분 이런 인폼을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되죠? 어떻게 오프닝을 해야 되죠?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냥 정보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정보가 뭐 진짜 무슨 사생활을 다 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적인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취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FORM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를 만나든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족의 건강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알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4분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직업군에 좀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가 취미는 되게 중요해요. 정말 이분께 공감을 제가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좋아하는 일을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등산을 하신다든가 수영을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취미 이야기를 내가 관심을 갖고 질문하면 정말 30분, 1시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께서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를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그 정보를 굉장히 좀 이야기하실 때 통화를 하시거나 또 만나셨을 때는 메모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만남을 하죠. 어,
그때 미팅을 했을 때 정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아까 이제 FORM을 하시는데 그 얘기만 하면 정보만 얘기하고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장님들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갖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 말하는 나의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막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목적은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번에 만났을 때는 그냥 친분 쌓기. 이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아, 이분이 좀 위로가 필요할 때야. 그러면 그 위로를 하는 것도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 있고, 아, PM 제품을 팔고, 뭐, 네트워크 사업을 막 안내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미팅에 목적이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제거리를 조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트렌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 이런 일인데, 뭐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뭐 이 대상이 만나는 분이 전문직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전문직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뭐 자료나 뭐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다 하지 마시고 전부 하지 마시고 대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지를 미리 좀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공적인 사업 설명. 이 사업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 설명은 거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스토리만으로도 사업 설명이 충분히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 속에 내가 PM을 만나기 전엔 어떤 직업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PM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PM을 만나서 나는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에서라도 벌써 사업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대1 미팅에서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커피 실험, 마이크로 솔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어, 이게 후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와 함께하는 2대1 미팅에서도 마이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또 나의 스토리를 조금씩 연습하고 가시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제품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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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제품력을 봤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 PM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설명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대1 미팅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대1 미팅은 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대1 미팅이 어떤 때 저는 사업 초기 때 지식도 없고 확신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나는 PM을 해야겠다. 목표를 정했고 결단을 했을 때 계획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최대한 만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제가 2대1 미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원희 사장님 초반에 정말 제가 가자는데 무조건 다 그냥, 다 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파트너 사장님께서 정말, 아,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그런 미팅도 제가 사실은 그냥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미팅은 조금, 이유를 얘기하고, 안 되실 것 같다는 말을 제가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막 간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그냥 후원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초기 사업 때 그랬거든요. 그럼 지나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후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스폰서님의 어떤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파트너 사장님의 열정만 있으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팀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 2대1 미팅은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한 어, 그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PM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이 파트너 사장님과의 어떤 팀워크로 어, 그 열정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대1 미팅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제가 하고 있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도 혹시 우리 파트너가 이건 너무 멀리 가자고 해. 또 뭐 아니 뭐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미팅이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결과는 없을지언정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훨씬 더 힘을 내고 또 스폰서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해지거든요. 서로가 너무 애틋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거절하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공적인 사업 설명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 초대를 하실 때 저희가 클로징 한 다음에 반드시 초대를 하시죠? 사장님들 그냥 오토십 또 매니저 패스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실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그때부터잖아요. 자, 이제 PM을 이제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기회를 얻는 곳은 어디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초대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초대도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대는 이분이 맞는 초대가 있어요. 정보를 다 아시니까 처음부터 막 여의도 세미나를 막 초대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반드시 어디요? 소비자방. 네. 소비자방에 초대하실 때 멘트도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대로 해보시면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팀 이거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굉장히 초대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비자방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핸드폰 줘. 그리고 받으셔서 링크를 먼저 보낸 다음에 핸드폰을 본인이 받으셔서 직접 입장을 해드리고 무음 모드도 해드리고 어, 멘트를 마무리를 하신대요. 이 방에서 꼭 나가지 마시고 궁금한 점도 여기서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받으시라고. 그리고 진짜 이 방에 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먼저 꼭 링크를 입장을 시킨다고 얘기하셔요. 어쩐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고객을 만나면 그래 링크 보내고 들어와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 넣어드려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할 때도 어, 경험자에게 여쭤보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초대 잘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 멘트도 다 있으니까 혹시 초대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초대했을 때 줌초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파트너 사장님 그 사무실에서 지금 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이 지금 같이 계세요. 근데 항상
지금 최윤 사장님하고 이경현 사장님과 함께 하는데, 최윤 사장님은 항상 이경현 사장님과 함께 줌 강의를 들어요. 매주 한 번씩 오신단 말이에요. 진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경현 사장님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좀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PM을 본업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이 스폰서님과 이 파트너 사장님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걸 또 줌에서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제 뒤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초대하셨을 때 초대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2대2 밀집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실수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어, 핸드폰을 들고 나가신다든가, 그리고 카톡을 막 보신다든가, 그리고 초대해놓고 본인이 존다시, 조는 분도 저는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중해서, 내가 집중해서 들으시면 초대되신 분도 굉장히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하시기 전에 강사 티업은 어, 필수죠. 이 강사 티업 하는 방법도 뒤에 좀 나오니까 집중해 주세요. 사장님들 지금 어떠세요? 호응이 없으셔서 제가 초반에 제일 호응 많이 해주신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잠깐 졸리시다면 호응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트도 괜찮고, 네, 박수도 괜찮고, 네, 감사합니다. 모두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호일러의 법칙인데요. 호일러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라는 분이 이 법칙을 만드셨는데요. 어, 이게 A, B, C가 있어요. 호일러는 브릿지, 연결하는 분, 초대된 분, 그 다음에, 아니, 초대하신 분, 초대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러 법칙은 호일러 교수가 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 사업 설명회가 하는 방법인데요. A의 역할은요. 미리 고객의 정보를 좀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식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 고객 인폼 해서 이분의 직업 또 관계 그다음에 이분의 원하는 점 그다음에 PM을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이런 인폼을 좀 미리 봐두시면 어 고객이 정말 도움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인폼을 미리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2대1 미팅에서 이 A의 역할이 정보 전달하고 비전 제시를 하죠. 그런데, 우리 초대하신 분들이 스폰서님이 클로징까지 다 해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요거는 클로징은요, 이 최종 마무리는 초대하신 분이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스폰서님께서 비전 제시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다 했어요. 정보를 다 드렸으면, 마지막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본인의 신뢰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은 스폰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초대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바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이 제가 현장에서 진짜 강조를 그렇게 해드리는데 부담되실까 봐 말 못하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상황은 이미 이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클로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하신 분은 미리미리 스폰서님을 티업을 좀 잘 하시고 티업을 하실 때 주의점이 좀 있으세요. 오셨는데 앞에 오셨는데 너무나 막 이분이 막 지금 막 5천만 원 버는 분이야. 뭐, 뭐 BMW 타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하시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마이스토리 속에서 스폰서님을 티업을 좀 많이 하시죠? 사장님들은?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 마이스토리 할 때, PM 만났을 때 상황, 우리 원일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들이 정말 많이 만나본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평소에 좀 그런 거를 조금 놓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스폰서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느낌 전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원희 사장님 취업할 때 이분은 정말 은행에서 한 직장에서 굉장히 성실했던 분인데 PM이 처음 이제 네트워크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이다. 근데 너무나 인자하시고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허벌라이프 그만두고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따뜻하게 계속해서 저를 찾아주시고 어, 챙겨주셨던 분이다. 이렇게 좀 티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은 제가 어떻게 티업을 하냐면 여러 단어가 뭐, 너무 많죠. 이분을 표현하기엔 너무 많은데,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너무 대놓고 하나요? 그룹장님, 제가? 제가 우리 그룹장님 취업할 때, 제가 너무 존경하지만, 진짜 부자신데, 너무 인품이 좋으시다. 그래서 저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만나보면, 사실이거든요. 제가 막 티업을 막 엄청 했는데 만났을 때, 아니네? 이러실 분은 아니어서 제가 진짜 마음 놓고 티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스폰서님의 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어떤 분을 만나겠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하시죠. 그래서 어,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평소에도 티업하시고 초대 전에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티업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골프 칠 때 공을 올려놓는 부분, 티 부분에 올려놓는 그런 거.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 또 좀 드러내게 하는 건데, 칭찬도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정말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단계예요. 빠르게 왔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후속 조치. 후속 조치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한번 보실게요. 후속 조치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PM앱에서 제품이 전달되고 나서 또 미팅 후의 후속 조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먹었어? 드셨어요? 이거보다는 드셨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라든가 어떤 맛이 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드셨어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정말 드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십을 연결하고 나서 이 후속 조치를 안 하시면 반드시 3개월 뒤에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1일차, 3일차, 7일차에 질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그거 이제 원칙대로 하시면 힘드실 수 있는데 무조건 전달하신 다음 날을 하셔야 돼요. 어, 제품을 받으실 때쯤 연락을 먼저 하셔서 받으셨는지, 그리고 아직 안 받으셨으면 받으셨으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연락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전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클로징 할 때 반드시 3종을 먼저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 만났을 때 다시 제가 받더라도 그렇게 드리고 되면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다음날 바로 후속 조치가 돼요. 그때부터 정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가 왜 필요하냐면 잘 드셔야지만 매니아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드신 분들이 세미나 초대도 잘 되시고, 또 파트너 사장님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품 드시는 거를 이렇게 관심을 안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도 파트너가 되실 수가 없어요. 초대가 되실 수도 없고, 대화할 게 없어요. 이제 좀 농담으로 저희 팀에서 오늘 파트너 사장님 굉장히 후속 조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하신대요. 그러면 먹었는지 확인하면 안 먹었다고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첫 대화가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랑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지금 너가 제품을 먹었을 때부터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안 먹었으니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기다려 주신대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제품을 바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약간 농담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시고 아주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본업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그,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드시고 또 소개받고 또 그분들이 또, 매니아가 되시고, 그리고, 더 친해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M을 통해서 더 화목해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반드시 제품이 들어가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 잠재 사업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 B, C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고.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하고 명단 분류하실 때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거절. 사장님들이 가장 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거절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거절하는 이유는 신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신뢰를 얻으면 거절을 좀 덜 하시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친숙해질까? 이 거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면 굉장히, 어, 고민에만 계속 빠지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거절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절을 받으셔야 그분의 본심을 알게 돼요. 그분의 원하는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거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거절 받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 거절을 스폰서님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은 지금 어떤 이유가 있구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실까봐 액션 안 하시고, 한 번 거절 받은 거에 상처받으셔서, 어, 다시 시도를 안 하신다면 계속 내 사업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거절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니즈를 진짜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 마지막이에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감사해요. 집중해 주셔서 8단계 성숙 단계. 어, 균형 있는 팀워크와 복제. 어, 우리가 피맵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팀워크.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팀워크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는요, 어,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닮아가는 거. 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 누구를 닮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어, 어떤 분을 복제할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정했어요, 모델을. 모델을 정하고 그분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팀워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분들이 다 약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만 좀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습관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후원하시는지,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요. 리더분들 옆에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파트너 사장님 챙기고 초대하신 분 챙기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리더분들과 모였을 때는 반드시 리더분들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빠르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고 나서 시도했을 때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좀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도 원예 사장이니까 매일 통화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좋은 일이든, 뭐, 실패한 일이든, 계속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노하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원희 사장님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은 너무 중요해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얘기든 실패한 얘기든 항상 공유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슬럼프 극복도 있고 점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어, 그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실 때는요, 카운셀링을 받으실 때는 그냥 내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결과를 그냥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경험한 분은 어, 진짜 키워드를 주세요. 그래서 긴 얘기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그냥 듣고 흘리면 물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듣고 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키워드를 잡고 메모를 한다던가 제 일지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제가 스폰서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칸에 매일매일 제가 기재를 해요. 오늘 어떤 거를 좀 배웠는지, 키워드가 뭐였는지.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스폰서링을 해줄 때도 이제 있잖아요. 모두가 사장님들이 스폰서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약간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죠? 부정적인 얘기 하시고, 또 뭐, 어, 어려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한 시간도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정말 그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뭐 힘들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못지 않았다. 원예 사장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들어주시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어, 이분이 저를 믿고 왔잖아요. PM을 뭘 알고 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에게 모든 걸 거셨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최대한 어, 후원해드리고 그분이 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저는 진짜 어, 계속 잡아드리려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스폰서의 역할을 좀 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사장님들도. 그래서 뭐 정보 전달, 동기부여 이런 거 좋지만 어, 초심의 마음으로 어,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을 뵈면은 제가 돌아보게 돼요. 어, 그래서 어쩔 땐 제가 동기부여 받을 때 있어요. 제가 힘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윈윈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 참고하시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어, 우리가 온라인 빌딩, 건물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경험도 쓸데없는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고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도요. 제가 지나 보니까 얼마 안 했지만 진짜 소중한 경험들이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경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거. 그때부터 진짜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어, 일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고 PM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따라한 사람이 또 어, 시작이 그 마음이 전해져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를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 사장님이 혹시나 나를 지금 잘 안 따라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팔로우십이다. 이 말이 저는 정말 이 책에서 가장 좀 남는 어, 문구였던 것 같아요. 팀워크는 몇 번이나 강조해도 어, 부족한데요. 리더십은 팔로우십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복제인데 이건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복제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참고하시고요. 배울 때 내가 가르칠 거 생각하고 배우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리더는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액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성공의 8단계를 마치겠습니다.